안녕하세요. 동현입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메일 와 있는 그 상담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조금 차곡차곡 이제 이메일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도 이제 좀 복잡한 법률 상담들 같은 뭐 전월세 상담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달라.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다시 그 이메일 상담을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소개해 드릴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있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우리가, 요런 질문에 대한 답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어떤 상도덕에 관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를 학문으로 볼 거냐, 잡상인의 기술로 볼 거냐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읽어보고 차근차근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경매를 하면 정말 이렇게 되나요? 네. 경매를 하면 정말 이렇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정말 경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경매가 진짜 돈이 된다는 것은 주변에서 듣고 유튜브를 찾아보니 1억으로 1년 만에 10억을 만든다. 만들기, 뭐 운동인가 보죠. 폐가로 월세 200을 받기 등 이런 영상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원래 초보라서 영상을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게 가능한 것인가 궁금해서 이메일을 보냅니다. 경매하면 정말 가능한가요? 이렇게. 네. 그쵸?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우리가 재테크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재테크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제가 부자마인드 시간에 늘 말씀드리잖아요. 일반인들은 월급 가지고는 절대로 부자의 근처도 못 갑니다. 그죠? 월급을 모아서 연봉 1억을 받아도 부자의 근처도 못 미칩니다. 특히나 최근에 서울의 부동산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20대, 30대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서울 시내하고 뭐 어떤 경기도 일원에 20, 30대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자력으로 부모 도움 없이 자력으로 서울에서 집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 세월이 됐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집의 대출도 생애 첫 주택 빼놓고는 40%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 집이 20억짜리면은 8억까지는 대출해 주는데 12억 플러스 취득세까지는 본인이 현금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 1억짜리는 죽어도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서울에서 특히나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 현재 이 정권의 가장 큰 실패죠. 실패입니다. 과거에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집을 언제든지 살 수 있었죠. 사고팔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대출을 뭐 80% 해주고 이렇게 했어도 부동산이 폭등하지 않았었습니다. 대출이 오히려 반토막 40%로 단축되고 주택이 2주택만 돼도 대출 안 해줍니다. 아예. 은행에 전화를 해봐도 대출을 안 해줘요. 자, 그런 조건 하에서 더 오르는 게 정말 신기하죠. 신기망측하다. 신묘망측한데. 그래서 월급만 가지고는 애초에도 이명박 박근혜 때도 부자가 될 수가 없는데, 지금 정부 하에서 앞으로도 이 정권의 이 스타일이 유지되는 한은 지금의 10대, 지금의 응애응애 태어난 애들도 죽어도 자기 집을 못 삽니다. 오로지 부모 덕을 봤을 때만 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서울하고 수도권이 인구의 70%가 살기 때문에 절대로 일본 모델식으로 폭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보면은 거의 한 15년 전부터도 온갖 유튜브에서도 대폭락에 대한 거를 이제 맹신하는 애들이 있고, 이거는 맹신보다는 희망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못 가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라도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계속 유튜브나 방송에서 떠들면 그 좌절된 사람들이 주로 구독을 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죠. 서울하고 한국과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그렇게 싫어하는데 어떻게 일본 모델로 망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될 리가 없잖아. 근데 희한하죠. 계속 일본처럼 폭락한다 그래. 일본도 임대업으로 먹고 삽니다. 노인들은.
젊은 층도. 자, 그래서 일단은 일반인들이 월급만 가지고는 부자가 안 되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재테크라는 거였고, 이 재테크에 대해서는 붐이 일 수밖에 없죠. 왜?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물론 포기한 사람도 있지만은 부자를 한번 돼보고 죽어보고 싶다는 사람이 더 많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돈을 많이 가진 상류층이 돼보고 싶은 거죠. 상류층이란 거는 돈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소양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사고방식도 받쳐줘야 되는 것이지. 그죠? 그래서 이 상류층이 돼보고 싶은 거는 우리의 이제 희망과 소망이다. 그런데 상류층의 구성인 소양과 사고방식은 어차피 개인이 닦아야 되지만 이 돈이라는 것은 이게 내가 노력한다고 벌리는 게 아니죠. 아까도 말했듯이 연봉이 그렇게 잘 나가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획기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뭐가 필요한데 그게 재테크고, 그래서 등장하는 게 보면은 이제는 뭐 비트코인 믿는 사람은 없죠. 하도 이제 한 70% 가까이 폭락해서 40억 벌었던 사람이 뭐 원전 날린 사례를 이제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또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안 가죠. 그러면 역시나 재테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주식 아니면 부동산인데, 그죠? 부동산으로 지금 몇 억씩 벌었죠? 서울 수도권에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그지만은 이거는 평생에 한 번 온 거죠. 평생에 한 번 오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거의 15년에서 20년 사이에 한 번씩 이렇게 부동산 폭등하더라고. 지금 그때 노무현 정권 때 폭등 한 번 했고 문재인 때 폭등했으니까 여기 둘 사이가 한 15년 간격은 될 거예요. 거의. 그죠? 2003년부터 이게 2018년인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 한 번 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또 15년이나 10년 후에 또 올 거를 대비해서 아파트를 살 거냐. 그거는 조금 장담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부동산은 역시나 그 경매 같은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도매 시장밖에. 자, 요런 거 있다. 이게 주식으로는 어차피 오르기도 하고 차감되기도 하기 때문에 주식으로 뭐 팔자 고쳤다는 얘기는 사실상 거의 듣질 못했어요. 내 주변에 본 사람도 없고. 그러나 이제 경매로 돈 벌었다는 얘기는 주변에 그냥 많이 봤죠. 많이 보고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한 달, 두 달이면 성과를 내는 거는 그다지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 경매는 검증이 돼 있고 쉬운데, 주식은 뭐 안 해봐도 그렇고 신문이든 여러분 주변에서 어디든 봐서 일반론적으로 주식을 해서 돈 벌었다는 얘기 있으시면은 제 손에 장을 지지죠. 주로 보면 2억 투자해서 1억 된 다음에 2억 원전 찾는 과정이 주식 투자의 과정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잘 되는 장에서 먹는데 안 되는 장도 계속 있잖아요. 그죠? 안 되는 장과 잘 되는 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경매 같은 경우는 안 되는 장이 있긴 있는데 굉장히 드물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비교는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재테크로 옛날에도 보면은 카페들이 되게 많았어요. 옛날에 10in10인가? 10in10. 10in10. 그러니까 10년 안에 10억 벌기. 카페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 10in10에 가입했네 어쩌네 막 이랬을 때 제가 이것도 한 10몇 년 전인가 10년도 훨씬 전에 말을 했어요. 앞으로 10년 후에 정말로 그 카페에서 10억 된 사람이 손에 꽂을 것이나 과연 있겠냐. 그러니까 이게 소개되는 데가 보면 주식 아닌 부동산 뭐 이런 거야. 그냥 막 분양 뭐 잡다구리한 것들을 이제 진열해 놓는 거죠. 그런 데서 어떻게 꽃이 피겠냐. 그죠? 호랑이가 관악산에 살겠습니까? 관악산에 호랑이 안 살지. 호랑이는 조금 더 험산에 살죠. 그죠? 즉 뭐냐? 이런 부자나 이렇게 부자로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이 부자가 필 수밖에 없는 토양에서 나오는 거지 이렇게 잡다구리한 데서 나진 않는다라는 거죠.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그렇죠. 여러분들 직장 중에서도 고액연봉 그러면은 흔한 직장에서는 고액연봉 안 나죠.
그러죠. 우리가 흔히 나는 대기업 중에서도 높은 쪽에 있을 때 고용 연봉자들이 많이 탄생하죠. 물론 이제 공기업이나 KBS 이런 거 말고 거기는 뭐 하는 일도 없이 뭐 1억 받았네, 2억 받았네. 이번에 LH 사태 때도 보니까 뭐 그 투자 개발 정보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재테크하고 단톡방 열고 심지어는 공동으로 법인도 만들어 가지고 투자하면서도 고액 연봉 받았다고 1억 연봉 받는다고 자랑하고 뭐 이런 애들이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이건 능력하고 상관없는 이 우리 사회가 잘못된 어떤 조직이죠. 이거는 잘못 만들어진 조직이죠. 이게 이제 국가의 혈세 낭비와 관련된 것들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하고는 어차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월급으로 보는 거 외에는 이제 주식 아닌 부동산이고, 근데 부동산 쪽에도 보면은 이렇게 경매가 좋긴 좋은데 이렇게 풍을 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뭐 여기 보면은 뭐 1억으로 어쩐다고? 1억으로 그 1년에 10억을 만든다고? 10년 잘못 쓴 거 아닌가? 1억으로 10년 만에도 10억이 잘 안 만들어집니다. 잘 안 만들어지고요. 굉장히 보기 드문 투자. 최근에 이제 37기 그 준우 씨 같은 경우처럼, 실제로 처음에 한 3억 얼마가 들어갔다가, 나중에 남을 때는 1억 초반 정도가 투자금이 되죠. 그러고 나서 한 6, 7억 정도의 차익이 생겨요. 월세도 한 2, 300 정도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런 물건들을 우연히 한번 만났을 때, 이거는 애초에 꼬마 빌딩으로서, 그죠? 꼬마 빌딩으로서, 수익률이 높아요. 높지만 애초에 처음에 3억 얼마가 들어가요. 그럼 3억 얼마가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부단한 노력이 좀 가미됐을 때, 수익률이, 뭐 1억 초반으로 6, 7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뭔가 매우 드문 사건이다, 이게. 경매에서 이런 거는 보편적이지 않아요.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1억으로 1년 만에 10억 만들기라는 것은, 이거는 뭐 반사기꾼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냥 사기꾼이지, 이거는. 제가 이제 처음에 그 협회에서 기초반 열거나 할 때, 기초반 열 때도 제가 이제 저의 성공 사례들을 묘사를 하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고 그래요.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은 경매는 다른 데보다는 정말로 뛰어나지만 경매를 하는 누구나가 대박을 맞지는 않는다. 대박이라는 것은 거기에 맞는 실력이 있어야 대박도 맞는 것이고 노력이 있어야 대박 맞는 거지. 그러면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표준을 정해주냐? 표준 교과서가 있느냐? 있다. 1억으로 1년 만에 10억을 버는 거는 애초에 이거는 방송 가치도 없는 그냥 사기꾼 같은 거고, 뭐 폐가로 200을 벌었다. 월 200 받기. 그러니까 받는 게 목표라는 건지 받을 수 있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럼 폐가는 엄청 싸겠네요. 그죠? 폐가니까. 그럼 엄청 싸니까 저걸로 월 200 받기 계속 하면 되겠네. 1억도 안 되겠지? 폐가니까. 그러면은 폐가니까 결국은 여기에 수리라는 게 들어가겠다. 그죠? 그럼 수리로 들어가니까 수리비가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그건 폐가가 됐다라는 것은 이미 그 지역에서 버려졌다는 거죠. 버려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뭐 이런 걸로 수용되는 조건이 아닌 이상은 뭡니까? 폐가라는 게 존재하는 동네 자체가 낡았을 것이다. 서울 수도권에 폐가라는 건 존재할 수 없으니 결국은 지방일 것이다. 그러면 지방에서 수리를 많이 해서 인근에 버려진 동네 속에서 월세를 200 받는다. 월 200 번다. 월 200 번다겠죠? 그럼 월 200 버는 거면은, 아이고, 그러면 이런 건 전국에 널려 있으니까 어떤 사업 아이템이 있다면 이런 거는 뭐 1년에도 10개도 하고 20개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잖아요. 10개 하면은 월 2천이네. 그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흔히 투자로 개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매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최초에 설계해 내도록 잘 안 되죠. 우리가 이제 그 작전을 해서 군대에서도 군사 작전을 펼칠 때 이제 부대를 이제 출정시킬 때 작전 명령을 내리죠. 어디에 가서 적군의 침투해서 여기를 폭파해라. 그러면 이제 자기들끼리 조를 A조, B조, C조 짜가지고 어디에서 헬기로 내려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러 가죠.
자, 요거를 뭐라고 합니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계획이라는 것은 실전을 해서 여기에 파견돼서 싸우면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계획표 같은 거지. 폐가로 200을 받기 계획표 같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년 만에 10억 만들기 계획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24시간인데 하루에 25시간 공부하기. 잠 안 자고 이런 것처럼 허황된 계획이다. 계획 중에서도 현실적 계획이 있고 허황된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허황된 계획이면 당연히 예를 들면 여기 폭파해. 근데 이 폭파하는 주둔군이 보니까 10만 명이 주둔하는데 우리는 100명이 가서 폭파하러 가. 이거는 계획은 계획인데 허황된 계획이고 죽으러 가는 계획이다. 그런데 이 폭파를 하는 데 있어서 얘가 한 100명이 지키는데 우리가 한 20명이 가. 그러면은 심야에 습격을 해서 어떻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계획은 계획인데 성사될 수도 있는 계획에 속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파견되는 이 군인도 특전사나 이런 사람들을 파견하지, 일반적인 우리 흔히 있는 일본 육군 보호병 뭐 이런 애들을 파견하진 않죠. 이런 특수작전은 특전사 뭐 이런 사람들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이런 그 허황된 계획과 일반적이지 않은 계획 같은 거를 이게 정말로 영상으로 이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벙친다 이게. 근데 그러나 우리가 보면 부동산이나 경매나 주식이나 보면은 어디든 뭐가 있어요. 사기꾼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고, 이 사기꾼들에 의해서 피해자들이 생기죠. 우리가 이제 보면은 부동산 쪽에도 얼마든지 사기꾼이 많잖아요. 무슨 뭐가 어떤 뭐 100억 부자가 어쨌네. 그 다음에 뭐 주식은 또 이의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또 부동산에도 무슨 빌라 왕이니, 뭐 아파트가 500채니, 1000채니, 다가구가 50채니, 100채니, 뭐 이런 애들이 최근 2년 사이에 수도 없는 실체를 드러냈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기 그 직전까지는 그 사람들의 책을 읽고 그 사람들의 강의를 듣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실제 강의도 듣고 그 다음에 공투한다고 쫓아도 다녀보고 뭐 이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런지도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뻥이다. 얘. 뻥이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경매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인지하는 거야. 학문이라고 보면은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보면 대학교의 교수들이 양심 다 팔아먹고 할 수 없는 언행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선 진짜로 학문을 닦는 사람이 거의 없죠. 우리나라도 보면 그게 참 보면 한국이란 나라의 가장 큰 폐해다. 한국은 창조보다는 모방밖에 없고 그 다음에 항상 베끼는 게를 자주 하다 보니까 파렴치해지는 거죠. 보통은 베낄 때 겸손하기가 힘들죠. 원래는 베끼면서도 겸손하면 배움이라는 단어랑 연결이 되는데 통상 베끼면서 겸손하지 않으니까 이거가 이제 파렴치가 되는 것이죠. 한국에서 창조하는 거 별로 없으니까. 왜 학문도 경매를 과연 그러면 학문으로 볼 거냐? 네, 학문으로 보셔야 됩니다. 경매는 정말로 부동산의 종합예술이고 가장 높은 탑 클래스에서 터득이 되는 학문입니다. 왜냐하면 법도 많이 알아야 되고 자기의 어떤 마인드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수려한 화법도 있어야 되고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이 더 있어야 되죠. 분석력은 정말로 얻기가 힘든데 이런 분석력도 있어야 되지만 어떤 위기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의지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뭐 한두 건 하는 것은 뭐 애들 장난하는 수준이고 어쨌든 이 경매를 학문으로 가는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에는 당연히 진실이 있어야 되고 진의가 있어야 되겠죠. 진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학문의 진실이 없으면 이거 지금 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게 그렇다면은 뭐하러 학원 강사에 지 혼자 나는 죽으라 요것만 할 것 같은데 1억 가지고 10억 만들 것 같으면 주변에 1억씩 들고 있는 사람 10명 꼬셔가지고 난 내 돈으로 10억을 1년에 10억 만들고 그 다음에 9명 꼬셔서 그죠? 한 명 내 돈 1억으로는 10억 만들고 그 다음에 10명을 어떻게든 알아서 꼬셔서 걔네한테 10억을 만드니까 100억이 될 건데 거기에서 그냥 나한테 5대5로만 먹자.
그러면 나도 50억 생기고 1년에 그러면 내 돈 60억 생기네. 그 다음에 한 뭐 바로 안 팔린다고 쳐서 2년 있다 다시 한번 60억 만들고,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면 한 4, 5년 뛰면 한 수백억대 재산가 될 건데 무슨 이 영상을 만들어. 이거는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이 학문의 진실에 관한 부분으로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경매 초보라는 거가, 여러분들이 질문 주시는 분도 아셔야 될 게, 내가 경매를 몰라서 경매 초보지 머리가 멍청해서 초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경매 초보하고 머리가 멍청한 거랑 같아요. 그렇잖아. 내가 운전을 못해서 운전 초짜인 것이지 내가 학벌이 모자라서 운전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경매도 내가 경매를 못해서 경매 초보인 거지 머리가 모자라고 눈탱이 잘 맞아서 초보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죠. 되죠. 경매 초보는 말 그대로 경매만 모를 뿐인 거지. 현재 경매만 모를 뿐인 거지. 다른 지식이라든가 뭐 이런 건 내가 더 뛰어나고 온전한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 있고 직업이 좋아. 그럼 내가 경매만 모르지 네가 경매 가르친 놈보다 내가 니보다 떨어지겠냐 머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런 주제들의 특징은 뭐냐면 경매 초보를 상대로 한다라는 건데, 이 경매 초보 속에는 경매도 초보고 머리도 미련하고 그 다음에 탐욕심이 넘치면서 이기적인 인간형, 그 다음에 잘 속기 쉬운 인간형들을 대상으로 경매 초보라고 임할 때 표현하는 느낌이 강하다. 그래서 무엇인가 현실적이지 않으면은 가짜다고 보면 돼요. 우리 현재 2021년에는 학문은 숨겨져 있는 비법은 없다. 비법이란 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쌓아나가는 것이다. 효과적으로 쌓는 것이다. 이런 거는 저도 함부로 뻥을 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딱 보니까 아직 초보신 것 같은데, 이렇게 속이는 거에 속으면 안 된다. 그냥 나는 경매만 모르지, 야, 이 정도는 내가 뻥인 줄 알겠다. 이 정도 수준은 되셔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